가을의 끝자락에서 스마트폰 화면 위로 떠오르는 물음표 하나. 박은혜 여사는 이른의 나이에도 가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호기심에 사로잡히곤 했다. 이건 또 뭐람? 화면 속에서 반짝이는 작은 아이콘은 그녀에게 미지의 세계로 통하는 문처럼 보였다. 남편과 사별한 지 꼭 5년. 자식들은 모두 재살림을 찾아 떠났고 북적대던 집은 이제 낙엽 구르는 소리에도 귀가 쫑긋해질 만큼 적막했다. 경로당 서예 교실과 가끔 있는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이 일상의 전부였다. 그마저도 하나둘 건강이 나빠지거나 세상을 뜨면서 뜸해진 지 오래였다. 은혜의 무료한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킨 것은 손녀 민지였다. 대학생인 민지는 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에 머물며 스마트폰의 신세계를 열어주었다. 할머니, 이걸로 손주들 얼굴도 보고 친구분들이랑 얘기도 나눌 수 있어요. 제가 은빛마당이라는 SNS 계정도 만들어드렸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민지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하나하나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은혜는 더듬거리며 손가락을 놀렸지만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설렘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은빛마당은 그녀에게 작은 해방구였다. 젊은 시절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에게 세상을 가르쳤던 그녀였지만 정작 자신은 남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평생을 살아왔다. 가부장적이었지만 가정에 충실했던 남편. 은혜는 그에게 순종하며 조용히 살아왔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잊은 지 오래였다. 그런 그녀에게 익명의 공간은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서툰 솜씨로 직접 찍은 꽃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가끔 떠오르는 단상들을 짧은 글로 남기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글에 유난히 따뜻한 댓글 하나가 달렸다. 이하준이라는 이름의 남자였다. 그는 자신을 미국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는 의사라고 소개했다. 선생님의 글에서 깊은 연륜과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타국에서 외롭게 지내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네요. 그의 메시지는 깍듯했고 어딘지 모르게 쓸쓸함이 묻어났다. 은혜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답장을 보냈다.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하준은 매일 아침 은혜에게 안부를 물었다. 때로는 아름다운 시 한 구절을 보내왔고 때로는 자신이 찍었다며 이국적인 풍경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다. 그의 메시지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배경음악처럼 깔려있는 듯했고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에도 교양이 넘쳐 흘렀다. 은혜는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위안에 밤늦도록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화면 속 그의 프로필 사진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후한 멋을 풍기는 남자였다.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인자하게 웃고 있는 모습, 혹은 아프리카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은 그의 따뜻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았다. 아내와는 오래전 사별했고 외동딸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했다. 타국에서의 고된 의료봉사, 가끔 밀려오는 지독한 외로움, 그리고 한국에 대한 그리움. 그의 이야기는 은혜의 모성애와 동정심을 동시에 자극했다. 은혜는 젊은 시절 남편에게조차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던 자신의 속마음을 그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교사 시절의 추억, 남편과의 기억,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지금 느끼는 외로움까지. 하준은 언제나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었고 따뜻한 말로 그녀를 위로했다. 은혜님, 혹시 제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돌아가면 꼭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은혜님과 따뜻한 차 한잔 나누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요. 어느덧 은혜에게 하준은 단순한 온라인 친구를 넘어 정서적으로 깊이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하준과의 대화를 주변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했다. 이 나이에 주책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두려웠고 무엇보다 이 소중한 감정을 혼자 간직하고 싶었다. 그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눈에 띄게 늘었고 민지는 할머니의 그런 변화를 조금씩 감지하기 시작했다. 할머니, 요즘 카톡 프로필 사진도 자주 바꾸시고 혹시 좋은 분이라도 생기셨어요? 민지의 물음에 은혜는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까지 숨기지는 못했다. 민지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불안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은혜는 하준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그의 메시지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했고 그가 답장이 늦어지면 온종일 초조해했다. 하준은 마치 은혜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하듯
그녀가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은혜님 같은 분을 왜 이제야 만났을까요? 남은 인생 은혜님과 함께라면 더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의 달콤한 속삭임은 은혜의 메마른 가슴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그녀는 정말로 그가 한국에 돌아오면 함께 여생을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준에게서 다급한 메시지가 왔다. 아프리카 현지 병원에서 긴급 환자가 발생했는데 수술에 필요한 특수약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당장 병원 자금을 사용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었다. 은혜님, 정말 면목 없지만 혹시 아주 잠시만 제게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약품 대금만 해결되면 바로 갚아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차마 이런 부탁을 드릴 수가 없어서요. 은혜는 순간 망설였다. 평생 남에게 돈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그녀였다. 하지만 생명이 위급하다는 말에 그리고 자신에게만 특별히 부탁한다는 그의 말에 마음이 약해졌다. 그래, 그동안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 주었는데 이 정도는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녀는 남편이 남겨준 유산 중 일부이자 자식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비상금을 떠올렸다. 다음 날 아침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ATM 기계 앞에 섰다. 민지가 알려준 대로 더듬더듬 버튼을 눌러 하준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지만 좋은 일에 쓰는 거니까 애써 자신을 위로했다. 송금을 마친 후 하준에게 메시지를 보내자 그는 연신 고맙다는 말과 함께 곧 은혜를 찾아뵙고 모든 것을 갚겠다는 약속을 거듭했다. 은혜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준은 또 다른 긴급한 상황을 이유로 돈을 요구해왔다. 이번에는 병원 운영 자금이 갑작스레 동결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한국으로 돌아올 비행기표를 구해야 하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등 그의 요구는 다양한 핑계와 함께 계속되었다. 요구하는 액수도 점점 커져갔다. 은혜는 매번 망설였지만 이미 그에게 깊이 빠져버린 터라 그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자식들 몰래 적금을 깨고 심지어는 오래된 폐물을 팔아 그의 요구에 응했다.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함께 희미한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정말로 괜찮은 걸까?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그에게 줘버린 후였다. 민지는 할머니의 변화를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밤늦도록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는 모습, 부쩍 마르고 수척해진 얼굴, 그리고 통화할 때마다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눈빛까지. 어느 날 민지는 우연히 할머니의 통장 거래 내역을 보게 되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 알 수 없는 계좌로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민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할머니, 혹시 누구한테 돈 빌려주신 적 있으세요? 민지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은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니다. 그런 일 없다. 네가 뭘 잘못 봤겠지. 그녀는 황급히 통장을 숨기며 화제를 돌리려 했다. 하지만 민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부터 민지는 할머니가 언급했던 이하준 씨라는 인물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하준의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되어 있었고 그가 은혜에게 보내주었다는 사진들은 아무리 검색해도 출처를 찾기 어려웠다. 민지는 포기하지 않고 밤을 새워가며 인터넷을 뒤졌다. 이미지 역추적 프로그램도 돌려보고 비슷한 수법의 온라인 사기 피해 사례들을 찾아 읽었다. 그러던 중 하준이 은혜에게 보냈던 프로필 사진 중 하나가 해외의 한 스톡 이미지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델의 사진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민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할머니, 이 사람 할머니가 아는 그 이하준 씨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사진, 인터넷에서 돈 주고 사는 모델 사진이래요. 은혜는 민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럴 리 없다. 하준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네가 뭘 잘못한 거겠지. 그녀는 오히려 민지에게 화를 냈지만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의심의 씨앗은 싹 트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의심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아 두려웠다.
민지는 할머니의 완강한 태도에 잠시 좌절했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로맨스 스캠 피해자 지원단체에 익명으로 상담을 요청했고 그곳에서 비슷한 사례와 대처 방법에 대한 조언을 얻었다. 그리고 더욱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마침내 하준이 언급했던 해외 의료 봉사단체의 이름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단체이며 그가 제시했던 병원 주소 또한 엉뚱한 곳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심지어 그가 사용했던 다른 가명으로 비슷한 사기 행각을 벌인 전력이 있다는 기사까지 찾아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민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할머니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 할머니가 받을 충격과 상실감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민지는 주말에 할머니 댁을 찾았다. 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잠시 저랑 얘기 좀 하세요. 민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할머니를 불렀다. 은혜는 손녀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불안감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 소파에 앉았다. 민지는 그동안 자신이 조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할머니에게 보여주었다. 도용된 사진, 존재하지 않는 단체,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까지. 은혜는 민지가 내미는 자료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녀의 마지막 희망과 믿음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이하준이라는 존재가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사실. 그 달콤했던 속삭임, 진심 어린 위로, 함께 꿈꾸었던 미래까지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은혜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준 씨는 나한테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수십 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배신감, 절망감, 수치심,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괴감까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갔는지 깨달으며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민지는 말없이 할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다. 한참을 울던 은혜는 문득 자신이 가꾸던 창가의 난초 화분을 바라보았다. 한때 하준이 은혜님의 고결한 마음을 닮았다고 칭찬했던 그 난초였다. 이제는 그 말조차 역겨운 거짓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화분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마치 그 안에 담긴 모든 거짓과 절망을 부수려는 듯 화분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려 했다. 할머니, 안 돼요. 민지가 다급하게 그녀를 말렸다. 은혜는 민지의 팔에 붙들린 채 다시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날 밤 은혜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하준과의 대화창을 열어 그의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았다. 한때 자신에게 세상 전부였던 그 글자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다. 내가 왜 몰랐을까? 왜 이토록 어리석었을까? 자책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다음 날 아침 은혜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홀가분해 보이기도 했다. 밤새도록 고통과 싸운 그녀는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듯다. 그녀는 민지를 불렀다. 민지야, 내가 경찰에 신고해야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이전의 절망감보다는 단호함이 느껴졌다. 민지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에 용기를 얻었다. 네, 할머니. 그게 맞아요. 그리고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놈이 나쁜 놈이에요. 할머니는 그냥 마음이 너무 따뜻하셨던 거예요. 민지의 위로에 은혜는 다시 한번 눈물을 글썽였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은혜는 민지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로 향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같아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다. 담당 경찰관은 은혜의 진술을 차분히 들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로맨스 스캠은 피해액을 돌려받기도 어렵고 범인을 잡는 것은 더욱더 하늘의 별 따기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은혜는 이미 예상했던 바였지만 다시 한번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경찰서를 나서는 길, 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르렀다. 하지만 은혜의 마음은 여전히 시린 겨울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은혜는 한동안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아끼던 서예 도구에는 먼지만 쌓여갔다.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평생 모은 돈을 날리고 마음까지 다쳤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민지는 그런 할머니를 곁에서 묵묵히 지켰다. 매일 할머니를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고 함께 산책을 하며 기분 전환을 시켜주려 노력했다. 민지는 할머니가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어느 날 민지는 인터넷에서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의 자조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랑 얘기 나눠보는 건 어때요? 서로 위로도 되고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은혜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의 치부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민지의 간곡한 설득과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지도 몰라. 서로의 아픔을 나누면 조금은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몇 번의 망설임 끝에 은혜는 민지와 함께 자조 모임에 참석했다. 모임 장소는 시내의 작은 상담센터였다. 그곳에는 은혜와 비슷한 연배의 여성들뿐만 아니라 젊은 남성도 있었고 심지어는 외국인 피해자도 있었다. 각자의 사연은 조금씩 달랐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아픔은 모두 같았다. 처음에는 어색함에 입을 떼지 못하던 은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용기를 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떨리는 목소리로 풀어놓기 시작했다. 하준과의 만남, 설렘, 믿음, 그리고 배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그녀의 모습에 모임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도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이야기가 끝나자 누군가가 따뜻하게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에 은혜는 가슴속 깊이 응어리져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자조 모임은 은혜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더 이상 혼자 외롭게 슬픔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며 함께 울고 웃었다. 어떤 이는 여전히 분노와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어떤 이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어떤 이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은혜는 자신도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는 다시 서예 붓을 잡았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 제대로 글씨를 쓰기 어려웠지만 하루하루 꾸준히 연습하며 마음을 다스렸다. 그녀의 글씨에는 이전보다 더욱 깊은 힘과 절제가 담기기 시작했다. 민지는 그런 할머니의 변화를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한편 이하준에 대한 경찰 수사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그는 철저히 대포폰과 가짜 신분을 사용했고 자금 세탁 또한 해외를 통해 이루어져 추적이 거의 불가능했다. 은혜는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지만 더 이상 그것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으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어느덧 계절은 바뀌어 차가운 바람이 부는 초겨울이 되었다. 은혜는 예전처럼 경로당에 나가 서예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수강생은 대부분 그녀와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이었다. 그녀는 서예 수업 중간중간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 온라인 세상의 위험성에 대해 넌지시 이야기해주곤 했다.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지만 그만큼 무서운 일도 많아요. 특히 우리 같은 노인들은 더 조심해야 해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친절하게 다가오면 일단 경계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녀의 말에 수강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다. Current Characters 2000, Total Characters 1229 기사. 어느 주말 민지가 할머니를 찾아왔다. 할머니, 저랑 같이 갈 데가 있어요. 민지가 은혜를 데리고 간 곳은 시내의 한 청소년 문화센터였다. 그곳에서는 디지털 세상, 안전하게 즐기기라는 주제로 노년층을 위한 스마트폰 활교육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었다. 민지는 할머니에게 이 프로그램의 보조 강사 자리를 추천했던 것이다. 제가요? 저는 아직도 스마트폰이 어려운걸요. 은혜는 손사래를 쳤지만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는 훌륭한 선생님이셨잖아요. 잠시 망설이던 은혜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은혜는 조금 긴장된 모습으로 강단에 섰다. 수강생들은 대부분 그녀와 비슷한 또래의 노인들이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의와 함께 막연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은혜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차 차분함을 되찾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저도 여러분처럼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말 뒤에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수강생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어떤 이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는 남일 같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강의가 끝난 후 몇몇 수강생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용기를 내주어 고맙다는 말을 건넸다. 은혜는 그들의 따뜻한 격려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비록 아픈 경험이었지만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작은 보람을 느꼈다. 그날 이후 은혜는 가끔씩 노인 대상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노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고 온라인 사기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작은 기여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슬퍼하지 않았다. 대신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손녀 민지와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민지는 할머니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었다. 주말이면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었다. 은혜는 민지를 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하준이 내게 남긴 유일한 선물은 바로 이 아이와의 깊어진 유대감일지도 모르겠다. 시간은 흘러 다시 봄이 찾아왔다. 은혜의 집 앞들에는 민지가 심어준 작은 배화나무가 하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은혜는 창가에 앉아 따스한 봄볕을 받으며 조용히 붓을 들었다. 화선지 위로 그녀의 마음을 담은 글자들이 하나하나 피어났다. 세한 연후지송 백지부조, 쇠한 랑호즈 손보즈부려. 추운 겨울이 지난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는 뜻이었다. 마치 시련을 겪고 난 후에야 더욱 단단해진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듯했다.